2022년 8월 1일부터는 대출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8월 달 들어서면 아마 출발은 은행 쪽 상품이 좀 더 저렴하게 시작하겠지만 중간에 보험사 금리가 다시 조금 내리지 않을까.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주택을 내가 6개월 이내 반드시 처분합니다 하는 약속이 꼭 필요했는데 이 기간을 이번에 2년으로 늘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안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요건만 맞다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한 프로입니다. 2022년 7월 달에는 대출 관련한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소식만 집중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가 다 계속 오르는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금리 얘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7월 13일자로 0.5% 빅스텝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연내 2번에서 3번 정도 추가 인상 계획이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코픽스 금리도 지난달 1.98에서 2.38로 올랐고요. 다음 달에도 더 오를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채권 금리는 7월 달에는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2달간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주담대 혼합형 상품, 시중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 혼합형 상품 같은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보험사 쪽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8월 달 들어서면 아마 출발은 은행 쪽 상품이 좀 더 저렴하게 시작하겠지만 중간에 보험사 금리가 다시 조금 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8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신청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 일반 상품 신청하실 분들은 은행 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추세를 봐서는요, 8월 달에도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조정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는 대출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인데요.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은 2022년 8월 1일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보도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확정됐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이 한 4-5가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방안.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6월 달에 이미 발표 자료에서 시행을 예정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 시행 시점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를 8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요 내용은 기존의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부분은 이번에 개선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LTV 80%까지 지역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고 주택 가격 제한도 없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단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관련한 영상은 이전에도 찍어둔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번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규제 지역 안에 주택을 매수할 때 내가 기존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기존 집을 내가 처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그러니까 세법에서 얘기하는 처분 기한, 2년 내 처분, 이런 얘기와 다릅니다. 세법은 세법이고 이 대출에 관련된 내용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주택을 내가 6개월 이내 반드시 처분합니다 하는 약속이 꼭 필요했는데 이 기간을 이번에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된다. 6개월 이내 전입했어야 되거든요. 이 규제도 8월 1일부터는 폐지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기존의 처분 기한을 6개월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던 부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 집이 얼마든 간에 내 대출 한도, 내 집에 대한 LTV, 대출 한도가 얼마든지 간에 생활안정자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1년에 1억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억으로 늘렸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사실 2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쨌든 가계자금 한도가 연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1억이어서 부득이하게 한도가 부족해서 부족한 자금을 고금리 대출을 썼다든가 이런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번 8월 1일부터 이제 바뀌니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기존의 1억 원에서 1.5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차주 단위 DSR이 지금 이번 7월 1일부터 모든 대출의 합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고 있어서 은행이 40%, 보험사가 50%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초과해도 긴급 생계 용도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1억에서 1.5억까지 늘리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금융기관이 이걸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DSR이 초과돼도 이 금액 한도에서 무조건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들은 각 금융기관의 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일부 취약차주들한테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 고정금리 대안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부터 기존의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담대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9월부터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안심전환 대출인데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은 원래 주택을 매수할 때만 쓸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잔금 대출로만 쓸 수 있는 대출인데 이번에 이 저금리 고정금리 대환용으로도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대안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요건만 맞다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닐까. 이거는 분명히 안심전환 대출보다도 금리가 더 낮을 게 명확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 자체가 조건만 맞으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금리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주택 가격,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매우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딤돌 대출 기준에 본인이 들어온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시행하느냐. 이것은 세부 요건을 확정해서 전산 준비해서 2022년 4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정책자금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8월 들어서야 이제 변동이 생기겠죠. 네, 7월에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좀 떨어졌다 보니까 시중은행 5년 고정 혼합형 상품들의 금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이 계속 금리가 좋네요. 변동금리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다들 올랐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카카오뱅크랑 국민은행이 그나마 좋은 금리를 좀 보이곤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채권금리가 지금 조정돼서 변동금리와 거의 상품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싼데 굳이 이 시점에서 변동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하면서 변동금리를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로 사용하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은요. 이 추세는 이제 8월달 들어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아마 그 8월 중순에 코픽스 금리가 더 오르면 시중은행의 변동형 상품 금리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상금리를 내린다면 달라지겠지만은요. 근데 가상금리는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주담대 금리는 아마 4%대에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직까지 두세 번 정도 더 올릴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리는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가상금리를 낮추는 등 해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낮은 최저금리는 아마 4% 정도에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는.
뭐 이 외에도 대출 관련한 내용들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소식을 보면은 2022년 상반기 동안 그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고정금리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변동금리 쓰고 계셔서 수시로 이제 이자가 상승되는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견돼 있던 문제인데 막상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야 그때서야 한번 느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금리를 낮출 수 있거나 뭐 고정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3% 후반대 이상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시중은행 5년 고정이나 또는 이제 안심전환대출 같은 기회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전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올랐다가 언제까지 오를 수만은 없다. 이제 올해 말까지 오르고 내년부터는 다시 떨어질 테니까 미리 갈아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신데 저 또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런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참 부질없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적정한 타이밍에 고정금리로 전환해놓고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대환하면 되니까요. 2022년 8월 대출 동향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